여기는 파타야 뷰 포인트입니다. 자, 전망 보실까요? 제가 여기 온 이유는 파타야 뷰 포인트에 이분의 동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파타야에 오신 분이라면 이곳 파타야 뷰 포인트는 다들 알고 계실 건데요. 이곳에 오면 이분의 동상이 있는데 저희가 흔히 보는 왕의 동상이 아니라 조금은 낯선 분의 동상이기도 하죠. 오늘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다 해소가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태국 바다 하면 파타야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화려한 밤거리, 시끌벅적한 해변. 그런데 거기서 차를 타고 남쪽으로 30분 정도만 내려가면 어느 순간 공기부터 달라지는 묘한 경계선이 나타납니다. 여기는 사타힙입니다. 이곳은 태국 해군의 도시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생각보다 너무 쉽게 태국 해군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곳의 분위기는 위압적이라기보다 오히려 조용하고 차분합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서 태국 해군의 역사를 바꿨던 한 왕자의 흔적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왕자가 만든 도시 사타입의 이야기도 함께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태국이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식민지가 되지 않은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 역사 속에는 바다를 지키려 했던 한 소년 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파타야 바로 옆 이 좁은 해안선이 있습니다. 여기는 클레케오 비치 앞인데요. 촌분 왕자님의 사당이 여기에 있어서 여기 한번 와봤습니다. 여기는 사실 군사지역입니다. 군사지역. 해군 군사지역인데 입구에서부터 신분증 교환하고 들어와야 되고요. 안에는 실질적으로 군생활하는 군인들도 있고 관사들도 있고 연병장도 있고 완전 군대 지역입니다. 알아야? 말미 알아요? 저기 있다. 미미미. 저 뱀 있다. 뱀 있네. 쓱 들어가네. 여기. 있다. 속자에. 속자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야기는 18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시암 왕국의 상황은 말 그대로 풍전등화였습니다. 서쪽에는 영국이 미얀마를 집어삼키고 올라오고 있었고 동쪽에는 프랑스가 베트남과 라오스를 장악하며 태국 국경 바로 앞까지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건이 터집니다. 1893년 7월 프랑스 군함 두 척이 짜오프라야강 입구에 태국 요새를 돌파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방콕 바로 앞까지 올라옵니다. 이 사건은 제 영상에서 몇 번 언급이 된 빵남 사건입니다. 당시 태국 해군은 프랑스의 최신식 군함을 상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태국은 라오스 영토를 프랑스에게 넘기는 조약을 맺어야 했습니다. 나라가 통째로 사라질 수도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13살의 어린 왕자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파카라 키아티 웡세. 태국에서는 흔히 춘폰 왕자라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 굴욕적인 사건 이후 춘폰 왕자의 아버지이자 태국의 왕이었던 라마 5세는 결단을 내립니다. 바다를 지키지 못하면 나라를 지킬 수 없다. 그리고 그는 어린 춘폰 왕자를 영국으로 유학 보냅니다. 당시 세계 바다를 지배하고 있던 영국 왕립 해군에서 해군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3살. 우리 기준으로 보면 초등학교를 막 졸업한 나이입니다. 그 어린 소녀는 말도 통하지 않는 먼 영국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해군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항해술, 군함 운용, 함포 사격, 그리고 해군 전략을 처음부터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은 훗날 태국 해군의 기초가 됩니다. 그에게는 단 하나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다시는 방콕 앞바다에 외국 군함이 들어와 대포를 겨누는 일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모습이 평상에 올라와 있는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이분은 평생을 진짜 바다와 함께 하신 분이라 보니까 이곳이 굉장히 집과도 다름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존경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춘폰 왕자는 곧바로 태국 해군 개혁에 착수합니다. 깜짝이야. 이건 좀 무서운데. 이건 약간 섬뜩하게 만들었는데. 그는 해군 장교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해군 사관학교를 설립하고 해군 전략을 새롭게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새로운 군항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태국 유일의 한국마을입니다. 한국마을. 타이럽이야 타이럽. 군대 또. 이야, 들어갈 수가 없나? 들어갈 수가 일단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포토가 ไปไม่ได้ใช่ไหมครับ
เปิดเยี่ยมชมเฉพาะวันเสาร์อาทิตย์และวันหยุดนักขัตฤกษ์ 아, 주말에만 이걸 오픈한다고 하네요. 아, 오늘은 월요일이라 아쉽게도 승선을 할 수가 없네요. 아, 여기를 넘어가질 못하네요. 평일이라. 이 배는 HTMS 짝끄리 나루벳이라고 합니다. 이 배는 태국이 가진 유일한 항공모함이고 1997년에 투약한 태국 해군의 기함이라고 합니다. 길이는 약 182m, 현재 운용 중인 항공모함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작은 항공모함으로 또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규모 자체는 사실상 이렇게 봐도 엄청 크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항공모함 치고는. 원래는 전투기와 헬기를 같이 운영하는 항공모함으로 설계됐지만 지금은 주로 헬리콥터 운영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배의 이름은 짝끄리 나루벳인데 이름의 의미는 짝끄리 왕조, 지금 이제 라마 시대의 짝끄리 왕조죠. 그 왕조를 기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흥미로운 부분은 2004년에 쓰나미가 왔었잖아요. 태국에 지원 작전에 투입됐던 배라고 합니다. 그래도 태국 최초의 항공모함을 눈앞에서 보게 되네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 승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주말에 오시길 바랍니다. 아쉬운 대로 이걸 샀습니다. 여러 해군 장교들과 함께 전국 해안 후보지를 조사한 끝에 선택된 곳이 바로 사타입이었습니다. 이곳은 지리적으로 매우 특별한 곳입니다. 첫째, 수심이 깊어 대형 군함이 정박하기에 적합합니다. 둘째, 만 형태의 지형이라 항아리처럼 들어간 해안선 덕분에 파도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셋째, 주변의 섬들이 자연적인 방어선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조건 덕분에 사타입은 태국 해군의 전략 군항으로 개발됩니다. 오늘날 사타입이 태국 최대 해군기지가 된 것도 바로 이 결정 때문입니다. 여기는 항공모함이 아까 있던 바로 옆에 비치, 낭랑 비치에 왔습니다. 낭람 비치. 여기도 아마 해군이 관리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다른 물도 깨끗하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해변 중에 하나인데요. 사람이 엄청 많네요. 오늘 월요일인데? 근데 좀 뭔가 해가 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보여지는 비주얼이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느낌? 굉장히 먼 섬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주는 곳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괜찮네요. 나무 그늘도 많고. 와. 여기도 뭐 해양 스포츠고 뭐 다 있네요. 아이고 무거워라. 제 영상으로 뭔가 좀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끌시끌하고 많이 좀 답답함이 가득한 시대인데 그래도 이렇게 바다 보시면서 조금의 위안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느낌을 좀 받기 위해서 사실 이번 영상 촬영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요. 바다도 오랜만에 봤어요. 좋네요. 확실히. 저기 아까 저 앞에 저 배에 있는 곳이야 봤던 항공모함이 있던 그 장소인데 바로 옆이에요. 사실상 거리로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인데 이렇게 차도로는 돌아왔죠. 살짝. 사타입의 전략적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커집니다. 특히 냉전시대 베트남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 지역은 중요한 군사 거점이 됩니다. 사타입 항구는 미국 군수물자가 드나드는 주요 보급 항구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우타파오 공항은 당시 미군의 B-52 전략 폭격기가 출격하던 기지였습니다. 이곳에서 출격한 폭격기들은 인도차이나 반도 전역으로 날아갔습니다. 오늘날 평화로운 휴양지로 알려진 이 지역이 냉전시대 동남아시아 군사전력의 중심이었던 셈입니다. 여기는 우타파오 항공기지 박물관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공항을 단순히 파타야로 오는 작은 국제공항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요. 이곳은 원래 베트남 전쟁 시기 만들어진 군사기지였다고 합니다. 1965년 미국과 태국이 협력해 건설한 이 기지는 당시 미 공군의 B-52 전략 폭격기가 출격하던 동남아시아의 핵심 공군 기지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박물관으로 바뀌어 태국 해군이 실제로 사용하던 항공기와 장비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공간 자체가 제가 예전에 갔던 로얄 항공 뮤지엄에 비해서는 뭐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시설물들도 그렇게 많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곳 장소 자체가 굉장히 역사적 장소이기 때문에 그 전시물의
중요도보다는 사실 이 공간, 이 위치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들이 더 중요한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며칠 동안 있어 보면서 느낀 게 이 도시 자체가, 사타힙이라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군인의 도시예요. 그야말로. 네. 심지어 제가 조금 전에 주유를 했는데 주유소 직원이 군인들이 방착 주유소에서 주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되게 특이했던 모습이었는데요. 사타입 전체가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어디 해변가를 가던 내륙을 가던 20-30분 안에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소도시인 것 같고, 사타힙을 사실 처음 와봤는데 굉장히 느낌이 새롭네요. 군사 지역이긴 해도 막 긴장감이 막 감돌고 그러진 않아요. 이 도시 자체가 일반인 지역과 군사 지역이 뭔가 잘 융합이 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관광객들도 뭔가 친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도 되게 많고, 군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남쪽으로 좀 더 내려와 가지고 위치한 이 장소, 사타입과 라용 요 주변이 굉장히 매력 있고, 물도 굉장히 깨끗한 것 같고, 자연 경관도 굉장히 멋있고. 여기는 우타파오 국제공항입니다. 우타파오 라용 파타야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헬리콥터 올라가네. 와. 공항은 뭐 국제공항이라고 해도 소도시에 있는 공항이기 때문에 규모는 굉장히 작습니다. 지금 실내에 앉아있을 수 있는 자리가 요 정도인 것 같고, 바로 이제 티켓팅해서 체크인해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태국 해군의 키트를 만든 춘폰 왕자는 1923년 4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방콕에서 태어났지만 훗날 왕실 자규에 따라 춘폰 왕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자신의 자기명과 같은 태국 남부 춘폰 지역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태국 해군 함정에는 그의 조상이 걸려있고, 태국 곳곳의 해군 기지에는 그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태국 사람들은 그를 꾸롬루앙 춘폰이라 부르며 바다의 수호자처럼 기억합니다. 어부와 선원들 중에는 바다에 나가기 전 그에게 무사한 영을 기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파타야의 화려한 해변 바로 옆 사타힙의 바다에는 지금도 한 왕자의 이야기가 남아있습니다. 화려한 휴양지 뒤에 숨겨진 묵직한 역사. 오늘 제가 이곳 사타힙에서 만난 것은 한 소년이 족을 위해 바쳤던 3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태국을 보다 흥미롭게 만나는 강라마의 타이로드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